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지도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인도가 있습니다. 오늘 인도가 어떻게 자신들만의 새로운 규칙으로 글로벌 경제의 판을 완전히 다시 짜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음 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오랫동안 우리는 그 답이 중국이라고 거의 확신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데이터들이 전혀 다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바로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인도가 드디어 중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오른쪽입니다. 인도가 그냥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도 안 돼서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인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라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졌다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선진국들이 인도를 저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인도의 진짜 매력은 뭘까요? 바로 이 네 가지 강력한 기반에서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젊은 인구, 아주 안정적인 경제, 믿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 이 네 가지가 바로 지금의 인도를 만든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골디락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상태 말이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은 무려 8%를 넘어서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주황색 선은 반대로 아주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전 세계가 경기 침체와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 인도는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요? 이게 바로 인도의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성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짜인 인도의 3단계 글로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도의 전략,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아주 공격적인 무역 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을 아예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첨단 기술 파트너십. 마지막은 개발 원조를 지렛대 삼아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무역 분야입니다. 여긴 정말 과거의 인도를 생각하면 깜짝 놀랄 만큼 그야말로 상전벽계 수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인도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바로 과거의 인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문을 꽁꽁 닫고 있었죠. 왜냐?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시아 국가들이랑 협정을 맺었다가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신중했는지는 이 차트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아세안과의 무역에서 생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무려 64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러니 FTA는 우리한테 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인도는 아시아를 넘어서 영국, EU, 호주 같은 선진국들과 아주 공격적으로 FTA를 맺기 시작해요. 그 결과 FTA 혜택을 받는 수출 비중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제 인도는 더 이상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라 강력한 공격수로 변신한 겁니다. 인도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영국과의 협상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거였어요. 우리 시장은 천천히 열 테니 당신들 시장은 우리한테 지금 당장 열어라. 결과는 인도산 제품의 99%가 바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협상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인도의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산업 자체를 아예 인도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바로 첨단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향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원자력.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죠? 인도는 바로 이 핵심 분야들을 콕 집어서 국가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이 분야에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세계적인 강자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표입니다. 프랑스의 최고 방산 기업들이 인도의 국영 기업과 손잡고 아예 회사를 차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노하우, 그 핵심을 통째로 이전받아서 인도의 국방 기술력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새롭고 공격적으로 변한 인도는 과연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일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어쩌면 정말 큰 기회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투자와 관심은 거의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에만 쏠려 있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큰 시장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먼저 움직인 기업들은 이미 인도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 최대 해외 생산 기지를 둔 현대차, 그리고 게임 하나로 인도 시장을 휩쓴 크래프톤까지, 제조업, 국방, 심지어 문화 콘텐츠까지 이 기업들은 인도에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새로운 인도와 손을 잡으려면 이제 인도의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전처럼 단순히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라고 시장을 열어달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인도가 원하는 건 첨단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미래 산업을 같이 키워나갈 진짜 산업 파트너입니다. 세계 경제 지도가 인도를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과연 누가 기회를 잡고 누가 뒤처지게 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인도행 기차는 이미 출발했고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어쩌면 영원히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